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1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오늘 오랜만에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리플의 차트를 볼 건데요. 금요일 날 비트코인이 반등함에 따라서 리플도 어느 정도 상승력을 보여줬고 최근 보여주던 하락세를 멈추고 어느 정도 반등을 만들어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리플 홀더분들은 거의 없으시겠죠. 최근 흐름만 봐도 단순히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고점은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하락하고 있는 추세 채널이 형성됐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널 안에서 떨어지면서 위아래에 맞고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상승 반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채널에서 벗어나는 움직임이 필요한 건데, 이 하락 추세 채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상단 저항을 우선 뚫어준 이후에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상단에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 줘야지 이 채널을 확실하게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리플이 이 채널에서 벗어나면서 상승 반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재료로 힘을 써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자, 가장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리플이 10배 급등할 수 있는 5가지 이유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리플의 발목을 계속해서 몇 년째 잡고 있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소송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구름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이 해결되면 불확실성을 없애고 당연히 리플 가격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가져오겠죠. 자, 두 번째는 잠재적인 IPO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IPO라는 이 기업 공개가 나스닥에 상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대규모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됩니다. 대규모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 부분이 XRP 시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줄 만한 호재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대규모 투자 기업들에서 리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소송 리스크로부터 먼저 벗어나야지 이 투자 기업들도 리스크 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법안의 출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회의 조치나 대통령령을 통한 업계의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리플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만약에 시행된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자, 네 번째는 기관 투자의 증가, 바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됨에 따라서 그 다음이 알트코인의 대장주인 이더리움, 그 다음은 리플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일정입니다.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상승하면서 역사적으로 대세 상승장이 반복됐던 시기를 의미하죠. 그래서 이전 반감기 때 2020년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거의 이어졌었는데, 2020년도 12월 달에 처음으로 SEC에서 리플에게 소송이 제기됐었지만 당시에 대세 상승장으로 인해서 리플도 이때 신고가를 찍고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재료들 중에서 시장 전체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당연히 비트코인 반감기 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 개별적으로는 이 IPO가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게 바로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가장 최근에 나온 이슈부터 앞으로 이 소송이 긍정적으로 종료된다라고 하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리플 관련해서 리플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이슈고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카톡방 링크도 제가 남겨놨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살펴볼 리플의 개별적인 업데이트되는 소식들 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시경제 이슈들, 그리고 또 경제지표 발표들도 있죠. 최근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있었고, 또 당장 이번 주에 올해 들어 첫 번째 미국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동결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이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종목 선정부터 타점과 비중까지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리플의 소송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가장 최근 이 소송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 XRP 판매 자료에 대한 제출하냐 마냐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의 본문을 보시면 SEC에서는 리플의 판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요. 리플은 이 부분이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서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냐 마냐 법원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SEC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고 있고 또 리플이 거부하고 있는 데에는 이 다음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스케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자료는 작년 11월 13일에 토레스 판사가 양측에 보낸 문건입니다. 앞으로의 스케줄을 법원에서 정해줬는데, 자, 2월 12일, 올해 2월 12일까지 양측은 이 Remedies Related Discovery, 이 구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죠. 이 구제라는 건 이 약식 판결문에서 나왔던 기관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얼마의 벌금을 요구하면서 이 벌금 합의로 마무리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SEC 측은 당연히 더 많은 벌금을 요구하고 싶어 하는 거고 리플은 반대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 법원에서 리플과 SEC 합의안을 내년 2월, 이게 작년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올해 2월이 되겠죠. 이때까지 마련하라라고 명령이 있었던 거고요. 아까 이 스케줄을 다시 보시면 양측이 2월 12일까지 이 서류를 제출하고 플레인티프, 소송을 제기한 SEC를 말하는 거고요. SEC에서 여기에 대한 요약 서류를 3월 13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디펜던트인 리플이 여기에 대한 반박문을 제출하고 4월 29일에는 다시 SEC가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스케줄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 자, 4월이 되면 이 기관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이 벌금 합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결과는 5월쯤 나올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4월 달에는 이거 말고도 리플은 또 다른 SEC와의 이슈가 있죠. 이 약식 재판에서 기관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라는 판결문이 나왔지만 2차 시장 판매, 개인들에게 판매된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리플이 급등을 만들어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었고 이 부분이 기각당했었죠. 그래서 이제 중간항소 없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게 된 거고, 이게 또 올해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SEC가 중간항소를 요청했을 때 법원이 여기에 대한 기각 명령문을 이렇게 보냈었고, 이 서류의 가장 마지막을 보시면요. 자, 여기 나와 있죠. Prior to the final pre-trial conference. 마지막 이 회의 전에 이 양측은 shall meet in person, 대면으로 직접 만나서 for at least 1 hour, 적어도 1시간 이상 to discuss settlement of this matter.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라라는 법원 명령이 있었습니다. 자, 이 회의는 바로 위에 나와 있는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고, 이전에 만나서 1시간 이상 대면으로 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있는 이 소송이 종료되기 위해서는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합의로 마무리가 되는 거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회부돼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패소한 쪽이 항소를 진행할 거고,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이 부분은 추가 3년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올해 2분기가 정말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보여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이 합의에 대한 부분도 아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이유는 SEC는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금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약식 재판에서 거의 패소와 다름없는 판결문이 나왔던 거고, 중간항소도 기각당했죠. 그리고 작년에는 SEC는 리플뿐만 아니라 리플의 경영진에게도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취하했습니다. 그리고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과의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결국 이 부분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현물 ETF도 출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SEC가 더 이상의 패배를 막기 위해서 벌금으로 합의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리플은 꽤 큰 금액의 벌금을 지불해야겠지만 더 이상 이 소송이라는 리스크 그리고 불확실성으로부터 해소되는 거기 때문에
벌금으로 인한 지출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소송이 빠르게 마무리된다라는 건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추가 지출을 막는 것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합의가 된다라고 하면 리플이 증권이다라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5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는 이더리움의 현물 ETF도 영향을 줄 거고요. 이 부분이 승인되고 나면 그 다음은 리플의 ETF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리플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다르게 선물 ETF를 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소송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굳이 선물부터 출시할 필요가 없다. 바로 현물 ETF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바로 IPO 나스닥 상장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 2분기 비트코인의 반감기와도 그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라고 하면 리플은 단순 1달러, 2달러가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상승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기대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어떤 변수가 등장하는지, 이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당장 2월 달에도 관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세가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 카톡방에서 가장 빠르게 공유해 드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타점을 가져가면 좋을지 그 비중과 전략까지 말씀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여러분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톡방에서 이런 부분 공유해드리고 잡아드리면서 도움 드리는 거 전부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 안심하시고 여러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전화번호 010-6531-7908번입니다. 위에 제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 힘드신 분들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링크로도 제가 남겨놨으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제가 이런 부분 어떻게 도움 드리고 잡아드리는지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서는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정보 공유해 드리면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함께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